2부 시작합니다. 하은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며 김준수는 절망과 믿음 사이에서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날 나는 무너졌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2부를 시작합니다. 하은의 병실은 언제나 고요했다. 차가운 생명유지 장치의 전자음이 유일한 소리였고 창문 밖으론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었다. 은행잎이 병원 담장을 따라 노랗게 물들어가는데 김준수는 그 계절의 변화조차 느낄 틈이 없었다. 시간은 그에게 날짜가 아니라 딸의 호흡으로 측정되었다. 김준수는 병원 침대 곁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돌아온 직후였다. 몸은 땀과 먼지에 절어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다.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늘 욱신거렸지만 그는 여전히 의자에 똑바로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은아, 오늘은 조금 괜찮았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은 힘겹게 눈을 떴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조차 준수에겐 기적 같았다. 그는 얇은 손등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의사의 말이 자꾸 맴돌았다. 다발성 장기 기능 저하가 시작됐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어쩌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던져졌다. 매일매일 걱정하며 보낸 날들이었지만 그 말은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기도는 믿음 이전의 본능이었다. 그는 다시 병원 로비 한켠에 무릎을 꿇었다. 피곤에 지친 행인들이 지나가며 그를 흘끗 보았다. 어떤 이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눈을 감고 입을 열었다. 하나님, 또 왔습니다. 오늘도 하은이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날카로운 흐느낌은 병원 로비를 스쳐 지나가던 간호사의 귀에까지 들렸고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자매 간호사는 며칠 후 조심스럽게 김준수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제가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은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짧은 기도를 드렸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담긴 마음은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 기도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준수를 위해 드리는 기도였다. 그날 밤 준수는 다시 찬송가를 꺼냈다. 오랜만에 펼친 그 노래책의 페이지엔 얼룩이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은의 첫 수술이 실패했을 때 매번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곡들이었다. 그가 조용히 불렀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병실을 가득 채웠다. 하은은 감은 눈을 얇게 떴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아빠 노래 예뻐. 그 한마디에 준수는 더 이상 부르지 못했다. 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머리를 이마에 가져다 댔다. 그 작고 여린 생명 하나가 자기보다 더 강하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는 그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간병인이 준 거라 했다. 그것은 아내가 생전에 미리 써둔 편지였다. 준수야,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난 누구보다 잘 알아. 그 기도를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고 지금도 하늘에서 듣고 있어. 하은이를 지켜줘. 하지만 너무 짊어지지 마. 하나님은 내 무릎을 아끼시는 분이잖아. 그는 편지를 꼭 쥐고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장소였다. 벤치에 앉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 제 안에 그 사람 아직도 기도하고 있네요. 하은이 지켜주실 거죠? 이제 전기도를 싸움이 아니라 맡김으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이젠 주님이 좀 해주세요. 그 기도는 처음으로 평안함을 안겨주었다. 무언가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하은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치료비는 여전히 산더미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후 병원에 예기치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지역방송국에서 희귀병 어린이를 위한 후원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하은이 사례에 적합하다는 제안이었다. 병원장이 추천했다고 했다. 준수는 망설였지만 하은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의사의 말에 결국 승낙했다. 촬영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카메라는 하은의 여린 얼굴, 김준수의 일터,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조용히 담았다. 방송이 나간 후 SNS를 통해 감동의 메시지가 퍼졌고 뜻밖의 후원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하은이를 살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아빠 응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게요. 작은 기적이었다. 그가 붙들었던 믿음, 조롱받던 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릎의 흔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김준수는 다시 병실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기적은 기도 끝에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그리고 하은도 웃고 있었다. 이 소설은 생명나무 TV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향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 예고입니다. 실제로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기적의 조짐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소설은 생명나무 TV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향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